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6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나요?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술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고 어쨌든 술은 사회생활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자가 무슨 술이냐? 라고 하시며 펄쩍 뛰시고, 엄마도 여자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원룸도 안 얻어주셨잖아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보고 있으면 대학생들 노는 방식이 우리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MT 가서 술 마시고, 동아리 모임 가서도 술 마시고, 하긴 엄마도 대학교 신입생 때 술자리에서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생각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 그 기분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면서 술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지. 저희 또래 대부분은 입시 공부하느라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됐다고 갑자기 놀려고 하는데 방법도 잘 모르겠고, 결국 어른들 흉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내 딸은 술 마시고 밤늦게 다니는 일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 남자들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게 평등이 아니야. 각자의 역할과 차이에 맞게 살아야 현명한 거란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한테 인형을 사주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자동차를 사준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여자는 원래 감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엄마가 20대 때도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땐 엄마도 공감했었어. 그런데 너희 삼남매를 키워보니 아니던데? 형제라도 각자 타고나는 기질과 성품이 선명하게 달라.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건 남녀는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단 사실이야. 남자는 바깥일하고 여자는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일이 정해진 역할이란 뜻인가요? 여성학자들은 그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권력과 지위가 남자들에게 집중되고 여자는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역할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남성 대통령의 경우 보통 그의 어머니와 부인도 함께 존경받잖아. 왜일까? 대통령 후광 덕분에?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헌신적인 육아가 있었을 거고 부인의 현명한 내조도 있었을 거야. 이 세상에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빛도 안 나는 일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세상 이치를 모르니까. 세상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양의 이치상 여자는 잉태하고 키우고 돕는 역할을 맡은 거야. 육아와 내조, 안식처 제공 같은 거 말이야. 특히 아이 키우는 일은 세상 어느 직업보다 가치 있는 일이야. 자녀를 잘 키워서 훗날 그 아이가 세상에 기여한다고 상상해보렴. 물론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다만 살림과 육아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해. 그리고 자연의 법칙상 집안을 건사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자 역할도 아주 중요한 거네요. 엄마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면 갱년기 우울증도 안 올 수 있겠네요. 친구 엄마들 중에 갱년기 우울증 걸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요하다 뿐이겠니. 요샌 거칠애를 중시하는 시대라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남성들을 키우고 다듬는 일은 여성들이잖아. 결국 우리 여성들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은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야. 여자가 가치를 발휘할 영역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결혼 안 하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직업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심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강점을 살려서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술 마시는 모임 대신에
같이 운동하거나 맛있는 요리를 같이 해먹는 게 낫겠어. 엄마도 참, 최소한의 사회활동은 해야죠. 아무튼 1차 이상은 안 가고 정시 귀가할 테니 걱정 마세요. 흰 뼈, 검은 뼈.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우연히 한 무더기에 삭은 뼈를 보셨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오체투지로서 삭은 뼈에 절을 하셨다. 이를 보고 아난과 대중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곧 3계의 큰 스승이시고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며 귀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삭은 뼈에 절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비록 나의 수제자로서 출가한 지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일이 있구나. 이 한 무더기 삭은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누대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으니 절을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당장 이 삭은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그것이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나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옷에 띠를 매고 사모를 쓰면 남자인 줄 알게 되고 연지를 진하게 바르고 좋은 향기를 풍기면 여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후 뼈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뼈를 보고 남녀를 구분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라면 생전에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외우고 예불도 해서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 피를 서말 서되나 흘리고 8섬 너말의 흰젖을 먹여야 하는 까닭에 그 뼈가 검고 가벼운 것이다.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하여야 하옵니까? 분명히 듣거라. 너를 위해 자세하게 설하리라. 어머니의 10가지 은혜가 있느니라. 첫째는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를 찬탄하노라. 어머니는 산처럼 무거운 몸을 바람만 불어도 재난이 있을까 조심하여 몸 움직임을 멈추네. 둘째로 해산할 때 수고하신 은혜를 찬탄하노라. 잉태하고 10달이 지나서 해산의 날이 다가오네. 그 두려움을 어찌 다 기억하며 근심하는 눈물이 가슴에 가득하여 옷깃을 적시네. 셋째로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를 찬탄하노라. 그대를 낳고 몸과 마음이 함께 까무러쳤고 피는 흘러 양을 도살한 것과 같았네. 마침내 출산하자 환희가 평소에 갑절이네. 넷째로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 아기에게 먹이고 쓴 것은 당신이 삼키셔도 눈썹을 찡그리지 않네. 다섯째로 아기는 마른 자리에 뉘고 자신은 진 자리에 누운 은혜를 찬탄하노라. 여섯째로 젖을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찬탄하노라. 일곱째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신 은혜를 찬탄하노라. 여덟째로 자식이 멀리 길을 떠나면 걱정하시는 은혜를 찬탄하노라. 아홉째로 자식을 위해 악업도 지으시는 은혜를 찬탄하노라. 열째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찬탄하노라. 부모 은중경 중에서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부모 은중경의 어머니 은혜를 읽어보니 가슴이 찡해옵니다. 앞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전업주부를 하는 남성들도 많고 육아를 하는 남성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성은 어때야, 여성은 어때야 한다보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발휘하는 방식으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